안녕하세요. 벨린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로 낙찰받기 힘드시죠? 제가 얼마 전에 경매하는 사람들 중에 1%만 한다는 신탁 공매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 줍줍에서 2개월 만에 매도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낙찰 사례입니다. 여러분, 신탁 공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매하는 사람들 중에 1%만 한다는 신탁 공매로 저는 아파트를 줍줍에서 2개월 만에 1,800만 원의 수익 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물건이고요. 신탁 공매로 아파트 줍줍에서 2개월 만에 1,800만 원 수익 낸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7월에 준공된 준신축급 아파트입니다. 4개 동 23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타입은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입찰한 물건은 86제곱미터의 타입으로 170세대가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처분 방식, 자산 구분에 기타 일반 재산이라고 나와 있죠. 기타 일반 재산, 그 집행 기간을 보시면 교보 잔산 신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물건이 바로 우리가 신탁 공매 물건이라고 해서 공매와는 전혀 다른 물건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 압류 재산과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신탁 공매로 나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신탁 공매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는 신탁사에서 임대차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공매는요, 유찰 시에 약 10%씩 차감되고 있습니다. 총 5차 중에 4차 진행 중에 제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물건이고요. 25년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만 이렇게 입찰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처럼 신탁 공매는요, 날짜가 랜덤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이런 날짜를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입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입찰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신탁 공매는 공고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공고문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탁 공매 부동산 공고문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 공매는요, 말소 기준 권리가 없습니다. 물건에 딸린 모든 권리를 인수하는 인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신탁 공매를 어려워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신탁사에서 임대차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바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나온 물건은요, 1번부터 8번까지 총 8개 물건이 나왔는데요. 물건 번호 1번만 신탁사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있었고 그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는 4,200만 원이었습니다. 2번부터 8번까지는요,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신탁사의 동의를 얻은 1번 물건만 대항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인 4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2번부터 8번까지 신탁사 동의가 없었던 이 물건은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인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없음으로 나왔죠. 국민주택, 다시 말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은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입찰한 물건입니다. 저는 1차부터 5차까지 중에 바로 4차에 입찰을 했고요. 단독 낙찰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온비디에서 온 낙찰 안내문이고요. 물건은 8번입니다. 전입세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김땡땡님이 전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의 동의가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4차에 입찰을 하였고, 최저가 1억 2,811만 원짜리 물건을 저는 1억 2,92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탁 공매의 매력입니다. 저희가 입찰 차수만 잘 결정한다면요, 입찰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차수 한 차수 전인 4차에 입찰을 해가지고 단독 낙찰로 아파트를 줍줍 했습니다. 신탁 공매는요, 일반 경매나 공매와 달리 낙찰 후에 일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신탁 공매 낙찰 후 일정을 보시면 여기 안내문에 써 있습니다. 낙찰 후
5영업일 이내에 신탁사를 방문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5영업일 이내에 직접 신탁사에 가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자,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직접 가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잔금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매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공매는요, 항상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물건이 동시에 나왔는데 저기 나와 있는 2번 물건입니다. 자, 2번 물건은요, 4차에 유찰이 되고 마지막 5차에 낙찰이 됐는데, 자, 몇 명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려 14명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4차에 들어가서 받은 낙찰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이 됐습니다. 7번 물건입니다. 자, 7번도 4차에 유찰이 되고 5차까지 가서 지금 11명이 들어왔는데요. 거의 제가 줍줍했던 가격만큼으로 낙찰가가 결정됐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신탁공매는 마지막 차수보다는 바로 그 전 차수에 최저가로 입찰을 하면 단독으로 낙찰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낙찰 후에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향후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상황을 전달할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쓰시면 됩니다. 자, 내용 증명에 포함될 내용은요. 자,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 언제까지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 이런 기간을 쓰시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자, 퇴거를 부응한다면 자, 이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잔금 이후에 자, 월 사용료를 얼마가 발생하니 이거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협상을 위해서 자, 연락할 전화번호 꼭 적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명도한 후에 현장을 방문한 사진인데요. 자, 준신축 아파트라고 그랬죠? 자, 정말 깨끗합니다. 자, 현관문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현관에서 바라본 실내 모습, 자, 안방 모습, 화장실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실내 청소만 하고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매매로 내놓았던 물건입니다. 자, 이 파란색 네모에 5월 14일 날 1억 2,920만 원에 지금 이렇게 거래 내역이 뜨죠. 자, 신탁공매는요, 일반 공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 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탁공매를 낙찰을 받으시면 이렇게 실거래가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월 1억 9,290만 원에 신탁공매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이렇게 떠 있는 거고요. 자, 위에 보시면 자, 25년 7월 17일 날입니다. 자, 채 2달 정도 이 정도 시기에 자, 1억 4,700만 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약 2달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계약서입니다. 자, 4,700만 원에 매매를 하였고요. 자, 이 물건은 결국 신탁 공매로 나온 자, 아파트였습니다. 자,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었지만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인수할 게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이어서 자, 입찰을 하였고요. 자, 마지막 차수보다 한 차수 먼저인 4차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낙찰 후 2개월 만에 1,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경매하는 사람들 중에 1%만 안다는 신탁공매, 자, 매력적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탁공매 물건 잘 찾으셔가지고 저처럼 줍줍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